자, 반갑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모두 날씨가 주말에 상당히 좀 추웠습니다. 그죠? 오늘 어제부터 조금 날씨가 좀 풀렸던 것 같은데, 풀렸다고 하기에는 아직 좀 춥긴 하지만 시장도 좀 좋기를 바라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가장 큰 내용들부터 조금 짚어드리고, 지난주와 이제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또 유망한가, 그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출발 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처음 말씀드린 내용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보다는 어제 이제 전세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 25%에 대한 관세를 좀 받게 될 것이다. 뭐 알루미늄이나 철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수출 물량을 제한해주는 뭐 이런 쿼터제를 좀 수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게 발의되는 건 이제 11일 또는 12일에 상호 관세를 좀 발표할 계획인데, 이번 주 유독 시장에서는 아마 좀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강세를 좀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조금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도 지금 보여지는 부분보다 시장에서 보여지는 게 조금 더 좀 흔들릴 가능성들이 이번 주는 좀 내포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는 아니고 주 초반,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딱 흔들리고 나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을 했었고, 이번 주는 마찬가지로 주 초에 이제 그 내용들이 좀 잊혀지고요. 그리고 주중으로 가면 이제 물가지표,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가면 물가지표에 이어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소매 판매, 이렇게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했을 때 시장 자체가 좀 달라지는 내용들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지는 내용들 없이 아마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반도체가 하루 오르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뭐 반등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시장을 좀 끌어가는 주도 업종이 강하게 있다라는 쪽에서는 바이오 제약만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의 가장 대장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자리를 좀 채웠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공개 방송 해드리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2월 며칠이었죠? 2월 3일이었죠. 네. 2월 3일 2월 3일이 잠깐만요.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오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그때 말씀을 드린 내용들 중에 하나가 딥시크에 대한 배포 쪽은 이제 확산해서 충격으로 좀 갔다가, 이 충격에서 좀 다른 내용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AI 쪽과 딥시크, 요거는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충격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 확산 중에 하나는 이제 의료 AI 쪽이었고, 샘 올트먼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국내 증시로 방한을 하게 되면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스타게이트 쪽과 이제 의료 AI 쪽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쪽도 의료 AI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다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역시나 AI 하드웨어 쪽은 AI 하드웨어가 확실히 힘이 좀 약해졌어요. 대신에 그 AI 하드웨어 쪽에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유리판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이어갔고,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 반도체에서도 가는 거지 전체 반도체 업종이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기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AI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안에서는 지금 의료 AI 쪽도 포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파마 쪽도 지금 AI를 접목한 빅테크, 그러니까 빅파마테크라고 해야 되나요? 바이오테크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가고 있고, 실제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국내 쪽 업체들도 AI 쪽 확산을 염두에 둔 의료 쪽과 AI 쪽이 합심을 가지는 그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10%의 내외에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안 치르는 노력을 보이면서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는 관세에 대한 부분은 좀 줄였죠. 관세에 대해서는 줄였는데 중국 쪽은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협상 시한이 이제 오늘까지이긴 한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중국 쪽에서 보복 관세를 예결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특별한 보복 관세 조치는 없었습니다만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다시 한번 더 출렁임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출렁임 불가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가 지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보게 되면 반도체, 그다음 2차전지 쪽은 제가 둘 다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이제 바이오제약, 그리고 아니면 이제 조선중공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 후반이나 주 중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는 이제 전력 설비가 그 자리를 조금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테마 쪽에서는 AI 소프트웨어랑 한참 로봇주들이 강세를 또 이어갔는데, 주 후반 들어서 새로운 로봇주들이 순환매를 또 이어가게 되면서 로봇주들이 이제 시장과는 상관없이 지금 강세를 또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대표적인 업종들과 이제 형태를 잠시 지켜보기 전에 시장부터 잠깐 전체 흐름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장도 지금 다우나 나스닥, S&P 모두 다 박스권 상단에 딱 걸려있는 모습이죠. 그쵸? 1월달 중순에 보여줬던 그 고점을 쉽게 돌파할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고 조금 지지부진한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대신에 이제 주도 업종을 조금 더 공략하는 데는 오히려 시장 자체가 모든 업종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만 딱 집중하시면 조금은 더 쉬울 수 있다. 오히려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보다 지금 시장의 모든 매기가 한쪽으로 들어가는 조금 부익부 빈익빈 장세예요. 그래서 이 장세는 박스권의 가장 유효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걸 좀 이겨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동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간다는 건 장이 어느 쪽과 어느 쪽을 비교 분석이 아니라 딱 나눠놓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세 정책 때문에 반도체나 2차전지의 시총이 비중이 높은 국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준이고, 하물며 미국 증시도 지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증시에서 보면 미국장과 반도체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내렸고요.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 테슬라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솔찬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가 우리 시총도 크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부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번에 이제 뭐 조선 쪽이나 다른 쪽들도 이제 올라오는 그런 개념들을 좀 보이니까 거기에서 조금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가 많이 내렸으니까 저점의 수준에서 공략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조금은 비중적인 측면들을 더 강화하는 측면들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르고 있는 바이오제약이나 전력설비나 AI 소프트웨어, 로봇 쪽으로 조금은 유동성을 가지는 게 좋다. 그래야 조금 더 보시기는 편하고 훨씬 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잖아요. 차트를 봐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빨리 갈 차트가 아니에요, 지금. 다만 이제 스타게이트의 삼성전자가 합심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나온 뉴스자로 보면 HBM의 고도화를 선언을 했지만 HBM 자체에 대한 수출이 조금은 급감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실제적으로는 수익성 면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문제이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HBM을 따라잡기도 힘들지만 HBM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다. 그래서 CXL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HBM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지금 좀 우회해서 성능을 좀 개선하는 노력들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리기판도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테스터. 지금 둘 다 HBM 테스터도 그렇고 지금 고차원의 HBM이나 요 고가의 이제 반도체 기판 쪽을 성능 점검을 통해서 더 많은 비용들을 줄이려고 하는 테스터 기관들이에요. 삼성도 지금 엔비디아 향 테스트를 계속 늘리고 있지만 그걸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일단은 CXL이나 유리기판 테스터 이런 쪽들이 먼저 강세를 좀 보이거나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자람도 그랬고 금요일에 공약을 해드리고 바로 올랐었던 이제 펜트로 요런 애들이 테스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6,300원부터 해서 공약을 계속 해드렸던 이 테스터가 지금 어느덧 11,300원. 네, 금요일에도 공약을 또 해드렸었죠. 네, 지난주에 이제 공약을 해드리고 나서 단숨에 30%가 넘게 올랐었고, 뭐 6,300원대 공약을 해드신 분 지금 거의 75%, 80% 수익률인데, 아마 이번 주에 추가로 돌파를 하게 돼서 한 100%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펜트로는 이제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에서 이제 겸용으로 테스터 장비를 만드는데 요게 조금 불을 붙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고, 뭐 요거 돌파가 됐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9,000원까지 한 50% 먹으라고 했던 자리가 지난주에 이제 돌파가 됐고, 요거 돌파되면서 이제 다음 자리는 이제 13,000원. 작년 상반기였죠. 최고가 돌파까지도 염두를 해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테스터가 작년 대비해서도 1.5배에서 좀 많게는 2.5배까지도 늘어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공략 증설은 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조금 흐름상으로는 테스도 그렇고 그다음 뭐 주성이나 일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HBM에 관련된 장비주들도 이제 한미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좀 많이 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나 전체 반도체 장비 수주에서는 크게 떨어진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주 측면들이나 공장 증설하면서 들어갔어야 될 이 물량에 대한 실적들이 이제서야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조선중공업을 얘기하면서 조선 기자재들이 한 6개월에서 좀 길게는 1년 6개월 뒤에 실적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작년 말,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 12월 달부터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들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성광밴드, 태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성광밴드, 태광,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이 조선업에 대한 협업 요청도 있었지만 추가 실적을 내기에 훨씬 더 좋은 실적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대로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주가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반도체 장비주가 그래서 조금 오르기는 좀 쉬워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스도 아마 흑자 전환을 한 것도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보다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지금 흑자 전환이 나온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3일 동안 17,000원, 16,000원 종목이 단숨에 한 30% 가까이 올랐었는데 뭐 그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조금 꾸준함보다는 이제 한두 번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캐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고, 일단 뭐 중소형 장비주들보다는 중대형주 한 4천억에서 5천억 조금 되는 건 한 1조 원 정도. 그래서 HBM 반도체는 이미 실적 부분에서는 다 좋아진 걸 봤잖아요. 근데 HBM 반도체가 아니라 그 후발주자들이 들어가야 될 장비주들이 이제서야 좀 실적이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쪽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유리기판 테스터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서는 단기 시세는 조금 더 유효하다. 그래서 CXL과 유리기판이 같이 엮여 있는 태성 괜찮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서는 좀 덜 오른 것 중에서는 제가 JNTC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뭐 앞서서는 이제 필옵틱스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올라와 버려서 위에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아마 주초에는 유리기판 잠깐 올랐다가 내려올 건데, 그 내려오는 타점들을 좀 반복 매매를 보셔야 되고, 지난주 유리기판으로 1등은 램테크였어요. 1등으로 가장 먼저 들어간 건 램테크였는데 이게 실적 면에서는 좀 좋지 않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좀 내릴 거고, 다른 관련주들도 아마 오늘 약세를 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뭐 가장 대장급 역할을 하는 건 이제 SKC인데 요것도 아마 손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실적으로서는 가시화된 게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지금 삼성전자 유리기판 진출 소식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도 양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선 실적들이 좋지 않아요. SKC 그렇죠. 지금 필옵틱스 가장 대장급들이 그랬고, 신규 상장했던 이 PIE 요게 이제 신상으로 올라오면서 유리기판 진출 소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대장은 지금 로봇 쪽일 때도 하이젠 RNM, 뭐 클로봇 요런 것들이 좀 올랐지만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확실히 탄력적인 측면들은 좀 강하다. PIE가 지금 대장으로 좀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 테스터 쪽에서는 대장 쪽이 제가 말씀드렸고 공약도 같이 해드렸던 이제 펜트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대장이 계속 바뀌긴 하는데요. 지난주에서는 지난주 가오칩스나 뭐 AD, 그 다음 제주 다들 괜찮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제주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제주가 좀 빨랐던 것 같고, 신규 상장은 아닙니다만, 요 정도가 조금 빨랐던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 뭐 삼성전자를 산다 이런 쪽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삼성전자의 스타게이트 그램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 쪽 협력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고, 2차전지는 지금 호재가 없어요. 호재 없음. 지금 당장 들어갈 이유를 못 찾겠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되면 혹시라도 그게 나오긴 합니다. 폐배터리 얘기가 나올 텐데, 배터리 사업이 이제 그 7년에서 10년 사이를 본다면 이제 아직 수익성 측면에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수익성으로. 근데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올해 말,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반등이 나오는 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세비캠이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좀 말았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올해 말부터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장의 2차전지는 뭐 테슬라가 가지 않는 이상 좀 밑에서 조금은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베팅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바이오 제약에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할을 해줬어요.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생겼다는 게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6만 5천원까지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건 사상 최고가 돌파고, 지난번에 이제 2심 무죄 판결도 받았고, 이재용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날개를 달았는데, 뭐 무엇보다도 캐파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 능력 면에서 가장 1등을 자랑하게 되고,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우시바이오가 생물보안법이죠. 거기에 그게 통과가 됐다면 우시바이오에 대한 위치는 좀 내려가고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 부분은 안 됐어요. 한 번 더 이제 올해 다시 도전을 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아쉽게도 안 됐지만,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피해를 보거나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피해가 된다는 측면이 아니었으니까, 실제 뭐 CDMO 사업들, 그 다음에 ADC 쪽을 리가캠으로 붙여서 하는 사업들, 그리고 AI 쪽을 합심해서 하는 사업들, 지금 돈 되는 것들이 이제 빅파마들이 가는 길들을 모두 다 추종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바이오 제약 중에서 가장 대장형 역할을 하는 애들이 고가 돌파를 했다라는 점에서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가기는 수월해진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됐고, 지금 삼천당이나 요런 애들이 지금 고가 돌파 직전까지 와 있고요. 삼천당, 그 다음에 ABL도 다시 고가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33,000원, 32,000원대 또 공략을 해드리고 또 고가 돌파 시도하고 있고, 리가캠이 동시에 지난주에 12월 1월달 고점 돌파했고, 이제 11월 고점까지 143,000원대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한 10% 정도 남았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나 요 종목들도 지금 우상향을 해서 순조롭게 가고 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 바이오 제약은 지금 바이오 쪽이 관세 쪽에서는 좀 무풍지대예요. 특별하게 트럼프가 지금 어필을 하지 않고 있고, 관세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자산이 있는 유형자산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바이오나 엔터나 이런 쪽들은 무형자산에 가까운 종목들이 많아서 실제로 관세 대상에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을 하고 있지 않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로 아마 요 종목군들이 가장 선순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요 필두로 해서 리가캠, 삼천당, 그리고 유한양행, 그다음 알테오젠, 요걸 필두로 해서 ABL, 그리고 보로노이, 하나가 또 있었는데 한올바이오 하나. 요렇게는 아마 추가 돌파를 하기에는 좀 용이한 자리로 보여지니까 그 종목들 좀 염두에 두시고 추가 돌파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중대형급으로 바이오는 보시는 게 좋지, 중소형급으로 보시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묵직해도 작년에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캠이나 이런 종목들이 200%, 250% 이상 수익을 내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급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작년처럼 시장이 내림에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주도주의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조선중공업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철강이나 뭐 다른 쪽을 이제 건드리게 되면 어쨌든 우리 쪽에서는 협상에 대한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조선업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협업을 요청한 게 조선인데, 거기에 조선중공업을 붙인다면 철강은 우리가 관세를 받아들일게, 대신에 우리는 조선중공업을 어떤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에너지 지금 대란, 에너지 전쟁의 서막을 올리는 게 조선중공업의 LNG인데, 그리고 중국과 싸우려면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군사력이 아니라 그걸 치러 나르는 해군, 해상력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지하는 이 해운업이나 조선업은 6%에서 5%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나 일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선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가 들쑥날쑥했지만 오히려 바이오제약이나 조선중공업이 그 들쑥날쑥함을 채워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기자재 쪽에서는 성광밴드, 그 다음에 동성, 이런 것들이 많이 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국카본이 좀 많이 가야 되고요. 원래 대장급으로 분류가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팅업체 중에서 이제 태광이랑 뭐 하이러코리아 이런 애들이 후발주자들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전력설비는 지금 여러 가지가 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난주 이제 효성중공업이 고가 돌파를 했어요. 금요일날 다시 내리긴 했습니다만 고가 돌파를 했다라는 점에서 일진전기나 그 앞서서 이제 대장급 역할을 했었던, 새로운 대장급으로 분류가 됐었던 산일전기, 뭐 일진전기 이런 애들이 이번 주에 돌파 시도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효성중공업이 또 올라가거나 아니면 LS 에코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추가 돌파를 하기 위한 자리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주도군과 그 후발주자들을 조금 추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설비와 함께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테마로서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이한 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도 가고 지금 방산도 가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결정이 되면 종전 쪽으로 가게 되면 방산 쪽은 이제 비용 자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피크아웃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죠. 가장 가볍게 움직였던 것도 지금 앞서서 뭐 PI도 그렇고 앞서서 클로봇 뭐 이런 애들과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쪽에서 전신건설 로봇이 가장 필두로 움직였고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그리고 금요일날 같이 공략을 해드렸던 진성 PC 그리고 무겁게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대장급들이죠.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장 내에서도 아직 캐터필라의 움직임이 강한 측면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 이제 푸틴을 또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도 지금 계속 협상을 시도하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행보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은 금요일날 다들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좀 들쑥날쑥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뭐 유로메카나 플리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다 금요일날 좀 내렸던 자리였죠. 플리토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들 플리토 뭐 유로메카 뭐 유로메카는 이제 로봇 쪽도 연관이 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코난 대부분 다 좀 약세인데 주중에 이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면 다시 올라오는 데는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코난 그리고 한글과 컴 그리고 이스소프트 그리고 뭐 묵직하게는 삼성 SDS가 뒷배경이 있는 엠노나 더점 비전이 제일 좋습니다. 실적도 탄탄한 게 한글과 썸 컴퓨터 그리고 이스소프트 엠노 더점 비전이고 좀 가볍게는 코난테크나 뭐 일부 종목들이 또 있고 로봇 쪽은 뭐 클로봇을 비롯해서 하이젠 RNM 200% 이상 수익을 들였던 하이젠 RNM 그리고 후발주자로 이제 시메스가 올랐고 그리고 이번 쪽은 이제 PNS 미케닉스 요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갖고 PNS 미케닉스만 지금 못 갔으니까 요 관련주를 체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금요일날 이제 펨트론을 공략해드리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마 원했던 11,300원이 조금 왔을 건데요. 일부 줄여진 것들 포함해서 다시 반복 매매 준비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제약 또 순환매 돌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아 이노베이션도 올라서 출발하네요. 자, 일단은 ABL 바이오 급등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차고가 돌파 시도하겠네요. 펨트론도 강세 출발. 그리고 무풍지대인 엔터주들 모두 다 강세 출발합니다. 자, 갑니다. ABL. 그리고 관세 쪽 철강이나 뭐 알루미늄 얘기가 나와서 알루코나 뭐 동양철관 아니고 휴스틸 이런 것들이 아마 움직였을 것 같은데 뭐 막상 알루코 빼고는 다 움직임이 그렇네요. 자, 해볼만한 건 지금 대부분 다 올랐고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끝에 쪽에 있었던 뭐 보로노이도 금요일에 올랐으니까 한올바이오 정도가 지난주에 한번 수익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해볼만한 자리고요.
ABL 바이오는 일부 매도 금액 문자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로보틱스가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RS오토도 강세.
자,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뭐 시메스, 하이젠, 클로버 모두 다 강세이니까 PNS, 비케넥스 뭐 오늘 강세 출발해도 신규 상장주라서 그나마 좀 해볼 만한 자리고, 앞서선 이제 온코크로스가 대장 역할이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대장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의료 AI 쪽에서는 온코크로스, 그리고 재활 로봇, 로봇 시장에서도 의료 쪽에 같이 붙은 쪽들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BNS 미케닉스 갑니다. 어쨌든 업종으로는 관세 부풍일 수밖에 없는 엔터가 강하게 출발했고, 뭐 게임주들 이런 쪽에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쪽은 의외로 상승세가 개별적으로 좀 나오곤 있어서 뭐 젠백스라든지 뭐 대용제약, 그리고 앞서 대지 고가 돌파를 했었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오늘 강세 출발했던 ABL 바이오는 역시나 차익 실현이 조금 더 보입니다. AI 로봇, 그 다음에 일부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일부 바이오 제약 정도 강세를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로봇 쪽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제왈 PNS 미케넥스, 그리고 로봇이 아닌 바이오 쪽에서는 덜 오른 것 중에서 이제 한올, 그리고 오늘 CI도 시가가 좀 떠버렸는데 이건 공략이 좀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HBM 관련주도 모두 다 내렸죠.
자, 일단 뭐 시장 하락 출발 이후에 이렇다 할 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좀 조정 분위기로 주초는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협상 시한이 오늘이나 내일 모레 이제까지 이제 좀 진행되는 거라서 거기에 따라서 좀 낙폭을 좀 줄이거나 뭐 올리거나 그런 정도이지 시장을 좀 빨리 만든다거나 뭐 시장을 좀 빨리 보내겠다라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는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가 좀 덜 내린다라는 측면이지 얘네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측면들이 아니니까 시장은 확실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제외하시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요 업종 내에서 뭐 바이오제약이나 뭐 조선중공업이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 포함해서 요 5개, 6개 업종과 테마 내에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고 반도체 안에서는 진짜 보실 거면 한미반도체나 뭐 HBM 관련주들이 아니라 장비주들 그리고 실적이 이제 조금 더 가시화됐던 애들 그런 쪽에 아마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하시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이제 테스터 쪽이나 뭐 유리기판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장주급 해서 뭐 후발주자들급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 안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좀 내가 누웠을 때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찾아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이번 주도 조금 힘든 한 주가 또 되겠지만 또 답은 또 있으니까 그 답들을 찾아서 또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뭐 하단 설명에도 드렸지만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방을 통해서 시청자분한테 또 다른 정보 제공도 되니까 그거 참고 많이들 해주시고 오늘 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후에도 이제 다른 전문가들 또 방송 이어지니까 많은 참석들 부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